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8월 8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3단계로 격상됐는데요. 계속해서 최다 확진자 수가 경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가 7월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됐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5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고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18일부터 8일째 3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26일 38.4%는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4단계 2주 연장 조치에 더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 일괄 격상 조치를 취한 것도 그만큼 지역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7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카페, 식당의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 행사는 수용 인원의 20%, 결혼식, 장례식은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은 비수도권의 휴양지에는 추가 방역 조치가 내려집니다. 숙박시설은 파티나 행사를 주관할 수 없고 숙박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공원과 해수욕장 등에선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8월 1일까지인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일주일 더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백신 접종 완료자 등 예외 조치는 그대로 이어질 방침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점자 문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처음으로 배포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지난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점자법 소관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습니다.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0일까지 3년입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전시 공연 등 창작 활동 지원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한편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을 제1대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 하지만 장애 학생의 약 70%가 의사소통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장애 학생의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육기관의 언어 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정두리 기자입니다. 언어는 사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특히 장애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학교 생활 적응과 학습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어 재활사 배치가 의무적이지 않아 병원과 복지관, 사설 언어재활기관 등 대부분 학교 밖에서 언어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 학생의 원활한 언어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특수학교 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언어 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에 언어 재활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언어 재활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위기에 처한 독거노인 가정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모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 마을복지 관계자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집안 내부는 쓰레기장이 아닌가 싶을 만큼 온통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곧바로 집안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들. 초급자 어르신이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앓고 계시는 지병이 만성 신부전증이 위급한 상황이라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동안 녹양동 복지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집안 청소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건강마저 악화되면서 자칫 고독사의 위기까지 예측되던 상황. A씨 같은 독거 소외계층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방치된 일이 없도록 녹양동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을 구축, 민간 긴급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다분히 있는 대상을 위해서 통합사례회의를 열고 지역에 활용 가능한 어떤 자원을 연계하고 각자 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것이야말로 민과 관이 함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마을복지라 생각합니다. 말끔하게 새 집처럼 바뀐 주거환경 개선 작업은 A씨에 대한 긴급 지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복지관이 담당합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사 수급에 대하여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복지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생활 패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봉사단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미라 복지단 내에 활동지원센터가 이 일들을 맡아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파견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마을복지의 확대와 정착은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남 여수 지역의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버 카페 4호점 다시 봄이 문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지역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전담기관 가운데 한 곳인 여수 시니어 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4호점 다시 봄 갤러리 카페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점한 다시 봄 갤러리 카페는 여수시에 살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만 60세 이상 된 13명의 어르신들이 1일 2사람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여수시 노인 복지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커피를 제공하고 커피 외에도 자몽청, 레몬청, 부각, 제과류 등 어르신들의 생산품을 다양하게 판매해 차별화된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니어클럽은 2004년도부터 복지부로 어르신들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1,300명의 어르신들이 여수 시니어클럽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저희 카페 4호점은 1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커피를 만드시는 9명의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전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빵을 만드시는 어르신들도 여수 꽃빵에서 활동하셔서 그동안에 연륜을 쌓아서 직접 여기서 빵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언제나 봄이야 라는 주제로 서양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혜정 작가의 개인전이 열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 마련돼 커피를 마시면서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페 운영 틀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다시봄 갤러리 카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인 복지 일자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노인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보령시는 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재개관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06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온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휴관을 했으나 2021년 7월 20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단장된 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을 확장하고 2층 찜질방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고 어르신들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도 확장을 하고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또 모든 지역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발전된 노인복지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복지관 이용 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전남 순천시의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어울림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일상을 찾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23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어울림 복지센터 개관식을 입주자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어울림 복지센터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으로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노인들이 안정된 주거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케어 안심주택과 입주 노인들의 식사 제공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어울림 복지센터 2개 동으로 조성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 도민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도민에게 LG 생활건강에서 후원한 생활용품을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지난 2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생활용품 전달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정경식 LG생활건강 부문장, 김동우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샴푸와 치약, 칫솔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고흥과 장흥, 강진, 해남, 진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바닷가 갯벌에서 즐거웠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소재로 관람객에게 독특하고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회가 있어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 기억의 집 1920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최주석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빛 갯벌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평소 다니던 여행지에서 만난 갯벌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이 오는 8월 2일까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갯벌은 우주를 연상시킨다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변화되는 갯벌을 전통 공예 재료로 많이 쓰이는 자개로 질감을 입체적으로 표현해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닷물로 가득 차오르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소금 냄새 가득한 갯벌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이번 기획의 집 빛과 갯벌은 작가님께서 갯벌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신 거고요. 이제 갯벌을 표현하시면서 약간 우주의 인상을 담으셨습니다. 갯벌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소금의 냄새, 빛나는 수평선, 부표와 그물 등 자연의 신비함과 따스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주석 작가님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빛이 나는 자연의 신비함과 편안함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최주석 작가는 카파 국제미술상 최우수상 등 여러 수상 경력과 개인전 13회와 단체전 등 조형예술로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화폭을 넓혀왔습니다. 갯벌을 빛나는 기억 속의 작은 우주라고 명명한 작가가 캔버스에 그려낸 이번 작품들은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정감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전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6일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 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선임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 인력으로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은 고용개발원의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후 지정된 과제를 제출하고 온라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수도권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비수도권도 함께 4단계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